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느끼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묘한 기운을 느끼시는 경험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꿈을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거나 직감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시나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아마도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른 것을 좋게 보지 않는 문화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감수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나요?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 융은 이미 100년 전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공통된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무의식의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깊은 공감 능력, 예리한 직감, 강한 내적 성찰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미묘한 에너지나 패턴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치유자, 예술가 상담사,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함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감정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한 영혼들이 자신의 능력을 저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알게 될 것은 이런 특별함이 실제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영혼의 징조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과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30가지 징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징조들 중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해당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이해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나 기쁨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눈빛이나 목소리 톤에서 깊은 슬픔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이런 능력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깊이 받아들여서 자신의 감정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은 집단 무의식과의 강한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연결을 더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예리한 직감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 근거 없이도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직감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거의 예언에 가까운 정확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과 처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이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감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할 때 논리적으로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지만 직감적으로 특정한 길을 선택했더니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직감력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무의식의 지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강한 내적 성찰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런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동기, 그리고 무의식적 패턴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독서 또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분과 같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꿈을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꿈은 우리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이죠.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징조는 에너지 감지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감정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장소나 물건에서 나오는 에너지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래된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의 역사나 이전 주인의 감정을 어렴풋이 느끼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에너지 감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적대적인 감정이나 질투심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 징조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감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특별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영적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이나 바다 숲속에 있을 때 이들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무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새들의 지저김에서 기쁨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동물들과도 특별한 유대감을 가집니다. 동물들이 이들 앞에서 더 편안해하고 때로는 야생동물조차 이들에게 경계심을 풀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자연과 동물들과 같은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깊은 감수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깊고 강렬하게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쁠 때는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느끼고 슬플 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서 짊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깊은 감수성 때문에 이들은 예술이나 음악 문학에서 남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며칠 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길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일몰이나 꽃 한 송이에서도 깊은 영감을 받아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수성은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슬픈 소식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7번째 징조는 치유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의료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치유를 포함합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아도 이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들의 목소리나 눈빛에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이들의 본성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이들 자신도 큰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 8번째 징조는 꿈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꿈은 단순한 일상의 반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시나 무의식에 지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꿈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받거나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꿈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사람이 꿈에 나타나고 얼마 후 실제로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죠. 융의 이론에 따르면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의 일방적인 태도를 보상하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징조는 강한 정의감과 공정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런 정의감은 때로는 이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의감은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역사상 많은 사회개혁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이런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10번째 징조는 시간에 대한 다른 감각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간 개념과는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상호 연결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데자뷰를 자주 경험하거나 처음 가본 곳인데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감하거나 꿈에서 본 상황이 나중에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 감각은 융기 말한 동시성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하는데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고 또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합니다. 11번째 징조는 높은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창의성은 예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거나 춤을 출 때
이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영감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때로는 자신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창의성은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12번째 징조는 깊은 철학적 사고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나 철학 심리학 같은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이런 주제들이 자신의 실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물질적 성공보다는 정신적, 영적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는 내적 평화와 자아 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13번째 징조는 강한 독립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관습에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나침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독립성은 때로는 외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들은 의문시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립성은 이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독립성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4번째 징조는 동물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동물들과 자연스럽고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동물들이 이들 앞에서는 더 편안해하고 때로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동물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픈 동물을 보면 그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반대로 기쁜 동물을 보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들과도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교감합니다. 이런 동물과의 유대감은 이들이 가진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말이나 외모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에너지를 감지하는데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에너지가 동물들에게 안전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5번째 징조는 음악에 대한 깊은 감수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음악은 이들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언어이자 감정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때로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정한 멜로디나 화음에서 우주의 조화를 느끼거나 자신의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는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합니다. 많은 특별한 영혼들이 음악가가 되거나 아니면 음악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16번째 징조는 과거 생에 대한 기억이나 느낌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이전 생에서의 경험이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 익숙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서구의 과학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인류 전체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집단적 기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윤회나 전생에 대한 믿음이 있고, 현대에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7번째 징조는 숫자나 기회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숫자나 기호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같은 시간이 나오거나 특정한 숫자 조합을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벌2밀이나 333, 777 같은 숫자를 자주 보게 되거나 자신의 생일이나 의미 있는 날짜를 일상에서 계속 마주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이것이 우주나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라고 느낍니다. 융이 말한 동시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숫자나 기호의 반복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18번째 징조는 강한 직관력과 예지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논리적 예측을 넘어서는 것으로 마치 미래의 일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꿈에서 보고 나중에 그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들의 미래에 대해 어떤 직감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지력은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시간의 선형적 흐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이런 무의식의 시간 감각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번째 징조는 에너지가 집중되는 손의 느낌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손에서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에서 따뜻함이나 진동 또는 전기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치유하려는 의도로 손을 대면 상대방이 실제로 편안함이나 치유의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통해 치유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건을 만질 때도 그 물건의 에너지나 역사를 손을 통해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만지면 그것이 가진 기억이나 감정을 느끼거나 새로 산 물건이라도 그것이 거쳐온 과정에서 받은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번째 징조는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깊은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진정한 소통이나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이들의 관심사나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반대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감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이들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것이죠. 21번째 징조는 물에 대한 특별한 친화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물과 특별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바다나 강호수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물소리를 들으면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무의식의 상징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물은 집단 무의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원형이죠. 특별한 영혼들이 물에서 특별한 평화를 느끼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의 깊은 지혜와 더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비 오는 날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에너지적 정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22번째 징조는 달과 달주기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달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름달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감정이 더 강해지며 초승달 때는 내성적이 되고 성찰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달주기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경우에도 달의 변화에 따른 기분이나 활동 패턴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인간이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공조명과 도시 생활로 인해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여전히 이런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3번째 징조는 식물과의 교감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식물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이 키우는 식물들은 유난히 잘 자라고 건강하며 때로는 시들어가던 식물이 이들의 손길을 받으면 다시 생기를 되찾기도 합니다. 이들은 식물들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물을 원하는지, 햇빛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없이 알아차립니다. 마치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소통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한 식물들로부터 치유나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나무나 꽃 앞에서 명상하면 깊은 평화를 느끼고 때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24번째 징조는 고대 문명이나 신화에 대한 강한 관심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 인도, 중국 등의 고대 문명이나 신화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로 느껴집니다. 융은 신화나 전설이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 원형적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영혼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강하게 끌리는 것은 그들이 이런 원형적 에너지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고대의 치유법이나 영적 수행법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요가, 명상, 침술, 아유르베다 같은 전통적인 치유법들이 현대 의학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느낍니다. 25번째 징조는 강한 보호 본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을 보호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나 동물 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라도 도우려고 합니다. 이런 보호 본능은 때로는 이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나서서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 본능은 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특질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사랑과 보호의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6번째 징조는 전자기기에 대한 영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전자기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컴퓨터나 핸드폰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고장난 기계들이 이들의 손에서는 다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많은 특별한 영혼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특별함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7번째 징조는 색깔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색깔을 단순한 시각적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색깔에서 특별한 에너지나 감정을 느끼며 때로는 색깔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을 보면 평화로움을 느끼고 빨간색을 보면 활력을 얻으며 보라색을 보면 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특정한 색조합에서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색깔은 불편함을 주어 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이나 옷차림에서도 색깔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단순히 예쁘거나 유행하는 색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색깔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선택합니다. 28번째 징조는 타인의 거짓을 쉽게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있을 때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아차리게 되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이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29번째 징조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직감적으로 알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어디를 찾아보면 될지 감이 옵니다. 때로는 꿈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보거나 갑자기 특정한 장소가 떠올라서 그곳을 찾아보면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물리적인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이나 감정 또는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데도 이런 직감적 능력이 작용합니다. 30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깊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이나 인정보다는 내적인 평화와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옵니다. 이들은 명상이나 기도 자연 속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이런 내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갈등이나 다툼을 피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이런 평화 추구가 현실 도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30가지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해당되나요? 만약 10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징조라도 당신이 강하게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특별함을 인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특별함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치고, 때로는 자신의 민감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 능력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당신의 직감력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당신의 치유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 개성화의 길에 한 발 더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특별함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세요. 세상은 지금 특별한 영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영적이고 정서적인 가치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더욱 절실합니다.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발견하고 개발하세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세요. 또한 같은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전 세계에는 당신과 같은 감수성과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특별함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민감함을, 당신의 깊이를, 당신의 독특함을 사랑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도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즐기세요. 당신의 영적 성장은 곧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축복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사랑과 빛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깊은 이해, 당신의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아세요. 때로는 자신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30가지 징조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특별한 영혼이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